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옥타코 이재영입니다. 저희 옥타코가 한 3년째 지금 매번 이 행사에서 매년 인증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패스워드리스 인증 트렌드하고 실제 적용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물리 보안을 한 10 몇 년 했었고, 저희는 또 인증 보안 쪽에만 지금 한 6년, 7년 해서 패스워드리스 인증하고 디지털 아이덴티티 쪽에 일을 해왔습니다. 작년에 이제 인증 관련해서 트렌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크게는 이 다중인증 강화 추세가 확실히 뚜렷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대기업들도 지금 많이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제자 조선일보에서도 결국에 지금 다중인증을 빨리 쓰지 않으면 그 리스크 위험을 줄이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면서 이제 어제 기사도 났는데요. 다중인증 인증에 대해서 일단은 확실히 강화되는 추세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제로 트러스트 인증 모델이 확실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체 인증이 도입이 확대가 되고 있고, MS나 애플이나 구글 등 플랫폼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패스워드 리스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패스워드라는 게 보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솔루션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차세대 기술을 가지고 이 패스워드 인증을 같이 갈 수는 없다고 보고, 플랫폼 회사들도 전부 다 패스워드 리스로 인증을 가속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맨 밑에 이제 가트너 자료인데요. 작년 가트너에서 예측하기를 전체 지금 다중인증 시장 중에서 지금 파이도 기반 기술이 한 5% 미만인데, 이제 파이도 기반 기술이 25년까지 이제 한 5배 정도 성장해서 전체 MFA의 25%가 이제 앞으로 파이도 기술을 적용을 할 거다라는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아무래도 이제 제일 큰 거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5월 12일자로 국가 사이버 보안 강화 행정명령이 내려와가지고 이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일단 다중인증을 의무적으로 써라.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모델을 표준화시켜서 이 제로 트러스트 모델 기반으로 어떤 공격이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보고하는 체계를 일원화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게 국가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갖춰라라는 게 작년 이 국가 사이버 보안 행정명령의 큰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에 발맞춰서 작년에 국정원에서 이제 국가용 보안 요구사항에 이 파이도 기술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파이도를 2차 인증으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패스워드 리스트로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에 대해서 이제 2차 인증이나 파이도 인증을 사용하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고, 적용을 했을 때 평가에서 가점도 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민간 분야에서도 패스워드 리스트 인증이 이제 점점 트렌드가 돼가고, 요새 이제 대고객 서비스 쪽에서는 이미 스마트폰으로다가 지문이나 얼굴로다가 지금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대고객 인증 쪽은 그나마 파이도 방식이나 아니면은 인증서를 탑재한 X.509 기술 기반으로다가 해서 대고객 인증은 좀 제일 먼저 간 것 같습니다. 먼저 갔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B2B 실제 업무 쪽에서는 아직 저희가 업무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는 저희가 대고객 인증 쓰는 것처럼 지금 스마트폰 지문이나 얼굴이나 이런 걸 아직 적극적으로 활용하진 않는 단계에 있고, 다만 이제 B2B 시장에서도 보안키나 OTP, 핀 인증,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위치 기반 트래블 패턴, 장치 정보, IP 정보, 와이파이 정보 이런 거를 이제 콘텍추얼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데이터까지 이제 같이 활용해서 패스워드 리스 인증으로 가는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패스워드 리스트 인증을 써야 되냐? 그러면 일단은 조사를 보니까 보안성보다는 솔직히 편리성이 더 컸습니다. 일단은 편하다. 쓰기 진짜 편하다. 편하고 이 패스워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파이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보안성도 좋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이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 뭐 대부분 저희가 지난 2, 3년 동안 조사를 했을 때도 아 이게 뭔지는 알겠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그걸 모르겠다는 대답이 제일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게 꼭 뭐 새로운 뭐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지금 쓰고 있는 거를 조금 활용해도 패스워드 리스트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인증에 대한 요게 이제 크레덴셜이라고 해서 크레덴셜이라는 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그 증거거든요. 이 증거를 이제 저장하는 방법이 요 지금 타입 1, 2, 3로다가 구분해 놓은 방법이 이게 지금 미국에서 니스트에서 요걸 만든 건데 요게 1970년대에 만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지식 기반 인증으로다가는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패스워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패턴 인증도 있고 뭐 그림을 맞춰 보세요 하는 이제 그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핀도 있죠. 요게 이제 지식 기반 인증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유 기반 인증이 있습니다. 소유 기반은 이제 뭐 비표준 토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공개키 암호화 기술을 쓴 토큰은 이제 저희가 쓰는 이제 공인인증서 전자서명인 X.509 기반 기술이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도 기술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다가 이제 이 OOB라고 하는데 이제 out of band인데 out of band는 이제 네트워크를 두 개를 쓰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으로다가 인증을 하고 있으면은 전화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두 개의 네트워크를 써서 이제 인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SMS 인증도 많이 쓰시죠. SMS 핸드폰으로 받아가지고 PC에다가 번호 넣어가지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SMS 인증. 그다음에 이제 ARS 인증도 하시잖아요. 전화 와가지고 뭐 1번 누르세요, 뭐 2번 누르세요, 뭐 이런 ARS 인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모바일 OTP 토큰도 있습니다. 요새는 많이 쓰죠. 그 핸드폰으로다가 이제 모바일로 또 뭐 1, 2, 3, 4, 5, 6 숫자 받아가지고 그걸로다가 이제 기입을 하시는 이제 요게 소유 기반 인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걸 들고 계시잖아요. 그 아니면 이제 OTP 토큰 같은 것도 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은행에서도 OTP 주셔가지고 많이 들고 다녔잖아요. 아니면 이제 전자 카드, OTP 카드 같은 것도 많이 쓰고. 다음으로다가는 이제 타입 3가 생체 기반하고 행동 기반 인증입니다. 요거는 이제 생체 기반은 뭐 내 지문, 얼굴, 뭐 홍채 이런 거고 행동 기반은 제가 하는 행동입니다. 제가 늘 핸드폰을 뭐 이렇게 든다 그러면 얘가 인식했다가 어느 날 다르게 들면은 얘가 스톱시켜요. 이런 게 행동 기반 인증이고 요게 이제 전형적인 저희 인증 방법이었고 크레덴셜을 사용하는 요새 이제 제로 트러스트 모델로다 넘어가면서는 이제 시그널로다가 인증을 하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은 이제 어떤 장치냐, 어떤 위치에 있냐, 아니면은 이제 수동적 행동 인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평소에 행동하는 거를 얘가 늘 데이터를 쌓아놓는 거죠. 또 행동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판교에서 늘 저 위치에서 8시에서 10시 사이에 어떤 특정 PC로다가 로그인을 했는데 갑자기 부산에서 같은 시간에 로그인이 들어온다든지 갑자기 중국에서 들어온다든지 그러면은 시그널로다가 인증을 막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크레덴셜 플러스 이제 시그널을 활용한 인증들이 이제 요새 이 제로 트러스트 베이스로 가면서 더 추가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패스워드만 빼고 나머지를 쓰시면은 패스워드 리스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쓰고 있는 걸 가지고 활용을 하셔도 되거든요. 다만 그거를 1차 인증만 그냥 할 거냐, 2차 인증까지 같이 쓸 거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패스워드 리스트 인증을 어떻게 도입을 하냐? 그러면은 일단은 3단계 정도로다가 그 권고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최소한의 계획만 세우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 경영진도 포함될 수 있고 담당 실무자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패스워드 리스트 인증이 뭐 일단 필요하냐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패스워드 관리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보안성도 취약하다. 이거 뭐 옛날 뭐 3달마다 바꿔야 되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바꾸고 리셋해 주는데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또 보안성도 너무 약해가지고 이게 뭐 1, 2, 3, 4 나도 알고 저 사람도 알면 누가 들어왔는지도 시스템은 구분을 못 하거든요. 시스템에서 1, 2, 3, 4만 들어오면 일단 로그인 시킵니다. 근데 그게 난지 내 친구인지 동료인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로다가 패스워드 리스트가 어쨌든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 얘를 어디다가 적용할 거냐라는 것만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크게 잡는 게 아니라 현재 사용하는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합니다. 2단계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업무하면서 뭐 PC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PC 로그인할 때부터 그럼 일단 적용을 해보자.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개발자들이나 뭐 디자인 쪽 빼놓고는 거의 다 윈도우 PC 쓰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윈도우 PC에서 패스워드 없이 로그인하는 방법, 아니면 맥 PC에서 로그인하는 방법. 그러면 일단은 PC 로그인에 하나는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서 만약에 우리가 뭐 우리는 클라우드 뭐 오피스 365 쓴다. 그러면은 더 쉬워요. 왜냐하면 MS 윈도우 그 헬로나 이게 다 연동되기 때문에 오피스 365까지만 우리가 연동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한 2개 정도는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딱 정합니다. 1개, 2개만 되더라도 일단은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야지 가볍게, 빠르게, 적은 예산으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리스트를 써보면 대부분은 다 만족하세요. 저희 쉽게 이제 사용자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왜 뱅킹 이미 대고객 서비스 많이 쓰시잖아요. 뱅킹에서 스마트폰 지문으로다가 그냥 등록하고 인증하고 쓸 때 다들 편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B2B 업무도 똑같이 그렇게 써보면은 다들 편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한번 가볍게 시작을 해보고 사용자들이 다들 만족도가 높다. 그리고 이게 보안이 괜찮다. 그러면 이제 전사적인 도입으로다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3단계로다가는 전사적인 도입을 준비를 하고, 이 3단계에서는 이제 여러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시스템들을 이제 이 마이그레이션을 가장 쉽게 또 적은 예산으로 또 좋은 기능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가지고 이제 도입을 준비하면 패스워드 리스트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계획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담당 실무자들, 정보보안 담당자들, 또 사업관리 담당자들, 시스템 관리 이런 담당자들이나 결정권자들이 같이 이 시스템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PC 로그인을 쓰면 우리 직원들, 내부 사용자들, 직원들이 다 쓰게 해줄 거냐, 우리가 만약에 서비스를 하는 조직이라면은 서비스하는 우리 고객들도 이거를 쓰게 해줄 거냐 해서 1단계로 그럼 우리는 일단은 우리 내부 사용자 먼저 쓰게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하는 거죠. 그래서 정해가지고 하는데, 이 정할 때도 이제 만약에 보안이 시큐리티 퍼스트다, 우리는 보안이 우선이다. 그러면 일단은 중앙에 저장되어 있는 패스워드 먼저 없애야 됩니다. 예, 패스워드가 약간 이 만병의 근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보안이 만약에 목적이라 그러면은 있는 패스워드 먼저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패스워드 먼저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계정 탈취될 수 있는 이제 위험을 하나씩 제거하는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보안은 기본적으로 괜찮고 뭐 우리는 폐쇄망이니까 뭐 괜찮고 사용자들이 좀 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사용자 시나리오, 사용자들이 출근해서 PC 켜가지고 로그인을 어떻게 하고 그룹에는 어떻게 들어오고 시스템은 어떻게 들어오고 하는 그 사용자 시나리오에서 패스워드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단계에서 패스워드를 이제 걷어내는 거죠. 하나씩.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 로드맵을 검토하실 때 이제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패스워드 리스트 방법이 있냐, 뭐 OTP라든지 핀이라든지 다른 방법이 있냐 하는 걸 한번 그 보시고, 그러면 현재 인증 시스템으로 패스워드를 사용할 수 있게 수정이 되냐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좀 있으면은 적절한 솔루션이 있냐, 아니면은 이제 경영이나 다른 쪽에서 이제 정부라든지 해서
그 패스워드 리스트로 바꾸라는 뭐 긴급한 뭐 요청이 현재 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들어가면은 이제 말 그대로 패스워드 도입을 이제 현재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 방법은요. 일단은 모바일 인증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2차 인증으로다가 OTP를 쓰고 계시다. 아니면은 SMS 인증을 쓰고 계시다. 그러면은 걔로다가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MFA가 있습니다. 모바일 MFA는 이제 모바일 다중 인증인데 모바일에서 이제 쓰시는 지문, 얼굴 뭐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생체 인증 같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바일 인증이나 모바일 MFA를 활용해서 패스워드 리스트로 금방 할 수 있냐. 그거를 검토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쓰는데 매직링크라고 해외 쪽 서비스를 많이 쓰시면은 뭐 구글이나 뭐 이런 거 많이 쓰시면은 그 제가 잊어버렸을 때 제 이메일로다가 그 비밀번호가 와, 그러니까 저기 임시 그 1, 2, 3, 4, 5, 6 이런 게 와요. 근데 걔가 그 OTP처럼 숫자를 형성한 다음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얘는 이제 한 5분이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게 이제 매직 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있으면 우리가 이걸 활용해 볼 수도 있고, 근데 네,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윈도우 또 헬로 아니면 윈도우 헬로 포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PC 윈도우에서 윈도우 10 이상이면 헬로가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문을 노트북에 붙어 있는 지문을 쓸 거냐 아니면 지문 보안키를 좀 갖다가 쓸 거냐 이러면은 또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만약에 오피스 365 클라우드 서비스를 그 MS에서 구독을 하고 계시면은 그 윈도우 헬로 포 비즈니스가 아마 프리미엄급 이상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 전체를 그 헬로우를 이용해서 또 묶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그널로만 인증하는 그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리스 모바일 인증하고 모바일 MFA를 만약에 활용한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사용자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저거를 이제 바꿀 때는 패스워드는 빼버리고 사용자 아이디만 입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누르면 이제 모바일로다가 푸시가 와서 내가 한번 눌러줘야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모바일로 OTP가 온다든지 SMS가 온다든지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SMS나 OTP를 쓰고 계신다면은 저 패스워드만 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패스워드 리스트로 그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모바일 MFA를 쓰시는 경우인데 지금 만약에 이제 우리 사용자 아이디랑 패스워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인증을 할 때 내가 모바일 푸시나 모바일 OTP를 쓰고 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도 패스워드만 빼버리면 됩니다. 패스워드만 빼버리면은 사용자 아이디 넣고, 요새는 이 모바일 푸시가 이렇게 오면서 생체 인증이 같이 붙어가지고 모바일 푸시가 모바일에 뜨면서 지문을 터치하라고 그냥 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체 인증까지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지문이나 아니면 핀 인증, 요새 간편 인증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핀 인증을 연동해서 쓰면은 모바일 MFA에서도 패스워드 리스트를 저렇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매직 링크 말씀드린 건데, 매직 링크는요 보통 그 얘가 일단은 이메일을 쓰기 때문에 이메일을 제공하는 그 보안 수준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면 구글이 제공하는 보안 이메일 수준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구글 이메일을 1, 2, 3, 4로 해놓고 얘를 해봤자 구글 1, 2, 3, 4가 뚫리면 뚫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계가 이메일의 보안 수준하고 연동되는 게 있습니다. 매직 링크는. 그 다음에 매직 링크는 대부분 그 계정 복구할 때 많이 써요. 계정 우리 뭐 다 이것저것 안 돼가지고 잘 안 된다. 그럴 때 이제 복구할 때 매직 링크를 많이 써서 보통 주요 인증 수단으로다가는 많이 쓰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장점은 일단은 그 구축이 좀 쉽고 사용이 쉬워요. 이게 이메일 연동해서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뭐 장치에서 뭐 디펜던시가 없죠. 그냥 이메일 계정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편리하고 사용도 좋은데, 단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 보안 수준에 따라서 이제 위험이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회사의 조직 관리자가 이 링크 공유를 제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메일 회사를 그 연동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자 공격에 똑같이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메일이 만약에 중간에 하이제킹이 되면은
그 위험이 있고 좀 보안성으로서는 좀 낮은 편이고 얘는 보통 이제 일회성이나 복구용으로 많이 씁니다. 다음으로 이제 윈도우 헬로하고 헬로 포 비즈니스를 쓰는 경우인데요. 윈도우 헬로 쓰는 경우 이제 윈도우 10 이상에서 일단은 이제 가볍게 좀 구분을 해보면은 회사에서 이제 인사 쪽 정보가 있잖아요. 그거를 뭐 AD를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떤 LDAP으로 하실 수도 있고 규모가 더 작으면은 뭐 엑셀로 다 관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만약에 PC를 쓴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게 없다. 그냥 현재 그냥 쓰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개별 사용자들이 PC에서 로그인 할 때 그 패스워드 리스트로 할 수 있게 그냥 윈도우 헬로를 쓰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윈도우 10 가시면은 처음에 우리 창 밑에 돋보기 있잖아요. 그래서 검색에다가 그냥 뭐 로그인 설정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뜨거든요. OS에서. 그럼 거기서 핀 설정 하실 수 있고 지문도 하실 수 있고 얼굴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얼굴은 윈도우 헬로는 그 헬로 카메라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걔가 좀 비싸요. 지금 시중에서 나와 있는 게 한 15만 원 막 이렇게 하고 지문은 싼 거는 한 2만 원대부터 한 8만 원, 9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뭐 한 10명, 20명이면은 한 2만 원대 하면 한 2, 30만 원에서 한 4, 50만 원이면은 패스워드 리스트 인증 구현할 수 있거든요. 로컬 PC에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개별 사용자들이 그냥 우리는 PC 로그인만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 일단은 요새 노트북에 PC에 지문이 탑재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C 탑재 지문도 그냥 쓰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핀 인증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문 USB 토큰이나 이제 아까 또 말씀드린 카메라 이런 거 쓰시면은 바로 패스워드 리스트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패스워드 때문에 뚫리는 거는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D를 만약에 우리는 중앙에서 써서 관리를 한다. AD 연동하는 경우에는 얘도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게 AD 그 2012 R2 버전 이상에서 되거든요. 그래서 2012 버전 이상만 되면은 그 AD에 그 그룹 폴리시에 관리자가 로그인해서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그 로그온 정책이 있습니다. 그 로그온의 정책 가서 핀을 먼저 활성화 시키시면요. 그러면 우리 지금 100명이면은 100명 컴퓨터에서 그 전에는 저걸 활성화를 안 해놨으면은 지문 등록하는 게 안 보였을 거예요. 근데 저거를 가서 관리자가 핀을 활성화 시켜 주시면 그때부터 그 AD에 연동된 PC들에서는 지문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문을 등록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00명이 지문을 다 등록을 하고 그 지문을 등록을 할 때 그 지문 등록하고 그 다음에 AD 계정이 떠요. 연동되는 AD 계정이 떠서 그 AD 계정에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누시면은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 이미 AD 쓰고 계신 분들은 패스워드 리스트 가는 게 정말 쉽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가서 클릭 몇 번 하시고 그 하시면은 따로 뭐 예산 크게 필요 없이 패스워드 리스트로 바로 가실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이제 윈도우 헬로 포 비즈니스인데 얘가 좀 등치가 큽니다. 이건 이제 클라우드도 있고 그래서 요 비즈니스용 이제 윈도우 헬로 쓰실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애저 AD를 연동을 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고 일단은 이제 클라우드만 쓰는 경우는 지금 거의 드물기 때문에 클라우드 애저 AD랑 그 다음에 이제 애저 그 아니면 이제 AD 온프레미스랑 또 애저에 보시면은 하이브리드 애저 AD 조인드가 있거든요. 여기 가서 기존의 온프레미스랑 클라우드랑 연동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얘가 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SSO 인증도 연동이 되고 뭐 엑스다 509도 인증이 되고 또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도 API 부르면은 다 연동되거든요. 그래서 애저 AD가 이 아이덴티티 액세스 매니지먼트 이 IAM 시장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지금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AD가 웬만한 건 거의 다 붙거든요. 그래서 뭐 CRM, 세일즈포스부터 해서 뭐 웬만한 건 다 붙기 때문에 AD에서 거의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 솔루션을 제공하시는 분들이 아마 컨설팅을 많이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건 사이즈가 좀 있어가지고 보통 요 정도 될 때는 거의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전사적 단계로 들어가실 때 많이 씁니다. 근데 오피스 365의 프리미엄 구독이 월 한 2만 몇천 원 하거든요.
그것만 쓰셔도 솔직히 Azure AD를 금방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만약에 정보반 쪽 하시는 분들이 요 내용을 좀 안다 그러면은 그 AD 내용만 조금만 보시면은 그러면은 좀 금방 또 해볼 수는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사적 도입을 이제 준비하는 단계인데 그 전사적으로다가 도입을 할 때는 아무래도 요새 각광받는 파이도 기술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파이도가 기본적으로 이제 얘가 모바일에서 저희 그 지문이나 뭐 핀도 되고 OTP도 되는데 그 생체 인식이 솔직히 제일 많이 쓰시긴 하세요. 왜냐하면은 OTP나 핀은 그 사람을 구분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지식 기반이다 보니까 이게 숫자나 문자지 사람을 구분할 수는 없는데 생체 인증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만 되니까 재택근무나 이제 원격 근무나 아니면 뭐 근태나 이런 거 할 때 생체 인식을 결합시키면 아무래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모바일 생체를 파이도2 기준으로다가 많이 쓰세요. 많이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그 아까 말씀드린 모바일 MFA 얘는 파이도는 아닌 거죠. 파이도는 아닌데 그냥 안드로이드나 그 iOS에서는 생체 인식 터치 아이디, 페이스 아이디 지문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API 받아가지고 그 모바일 MFA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패턴이나 보안 질문, 뭐 그림을 고르시오, 뭐 자동차를 고르시오, 뭐 이런 걸로 해서 패스워드를 안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1대 N으로 1대 1 인증 말고 1대 N으로 해가지고 어느 특정 뭐 지문이든 우리 왜 그 출입 관리할 때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냥 지문 되면 뭐 직원 상관없이 다 들어오고 그래서 1대 N 인증 또 시스템에서 연동해서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캣이라는 거는 제일 앞서 있는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Continuous Adaptive Trust라 그래서 얘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가 가장 발전된 모델이고 이제 RBA라 그래가지고 이제 Risk Based Authentication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전사적으로 도입할 때 이제 검토를 하실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 옥타코의 이지오스 솔루션의 예인데요. 이지오스 같은 경우도 이제 패스워드를 만약에 도입을 하신다 그러면은 제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솔루션인데 그 안에서 이제 핀도 제공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그림 질문 이런 것도 제공을 하고 스마트폰 OTP, 푸시, 매직 링크, SMS, 파이도 U2F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에서 쓸 수 있는 건 저걸 다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C에서 쓰실 수 있는 거, 죄송합니다. 그 모바일에서도 이제 애플 iOS 터치 아이디도 쓸 수 있고, 페이스 아이디 쓸 수 있고,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지문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윈도우 PC에 탑재되어 있는 지문도 인증 장치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PC에 있는 탑재 지문, 그 다음에 맥에 탑재된 터치 아이디 PC, 그 다음에 이제 그 독립적인 파이도 USB 보안 지문이나 뭐 얼굴 키,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그 들어있는 뭐 지문 키라든지 USB 키, 그 다음에 이제 1대 N 뭐 지문 장치, 요거를 전부 다 한 솔루션이 그냥 다 지원을 해요. 요새는 저희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이 액세스 매니지먼트 MFA 솔루션 기업들은 옛날에는 뭐 OTP는 따로 뭐 다 따로 했는데 지금은 저게 하나의 솔루션에 다 들어 있어요. 다 들어 있어서 그냥 하나만 도입하시면은 저기서 그냥 편한 걸 골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담당자별로 아니면 사업부별로 저걸 나눠서 주실 수도 있고 저게 전체가 이제 총괄해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저희 것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이런 걸 하는 회사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국내에도 있고. 그래서 저런 게 MFA 패스워드 리스트 쓰는 방법이라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좀 더 앞서 있는 게 그 옆에 있는 이제 컨텍추얼 액세스 매니지먼트인데 저게 제로 트러스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인증할 때마다 뒷단에서 뭐 국가, 도시, 위치, 그 다음에 이동 패턴, 갑자기 뭐 부산에서 들어왔다, 새로운 기기다, 새로운 IP 어드레스다, 이러면 제가 기본적으로 인증을 다 막아줘요. 그래서 그렇게 인증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 옥타코는 이제 이런 이제 보안키도 제공을 하고 그 저희 보안키는 이제 같은 회에서 저희가 이제 파이도 작년에 그 대표적인 업체로 또 꼽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사용자 인증이 뭐 대고객 인증, 접근 관리, 뭐 신원 관리, 특수권한 인증, 또 네트워크 인증 여러 가지가 있고 얘가 이제 분야별로다가 이게 PC 로그인 거냐, 네트워크 로그인이냐,
대고객 인증이냐 특수권한 관리냐 이에 따라서 다양한 인증 수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증 수단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쉽고 그 간단하게 패스워드 리스트 구현하셔가지고 조직의 생산성도 올리고 보안성도 올리는데 그 도움이 되시도록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지금 말씀드린 저는 옥타코 대표 이재형이고요. 그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 그 더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